안녕하십니까. 다다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에 76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년간 73개 회원국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2001년도에 가입했죠. 중국의 가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 환영 인사에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다.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며 중국이 전 세계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중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막대한 자본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1대1로를 통해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면서 미국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대국 굴기를 내세워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건국했다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첫 번째 건국이고 관세 전쟁이 두 번째 건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건국했다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시진핑의 중국을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지만 중국인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경제 건설이 더 빨라졌다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만들어준 용들이 하늘을 펄펄 날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와 BYD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화웨이 통신 장비가 스파이 행위에 이용되고 미국 기술을 탈취한다면서 장비 구입 및 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 제재는 다른 기업들로 확대가 됐고 품목도 대폭 늘었습니다. 화웨이는 처음엔 타격을 입었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동안 세계 분업 구조의 계단을 빠르게 밟아 성장해왔던 기존의 전략을 수정해서 첨단 기술에 초점을 두고 계단을 건너뛰는 기술 돌파의 전략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일심동체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독자 운영 체제 OS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분야에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버금가는 인공지능 가속기 어센드 910C 양산에도 들어갔는데 최첨단 반도체 장비까지도 만듭니다. 전자에서 쌓은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 자동차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율주행 능력이 테슬라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YD의 약진도 화웨이 못지않습니다. BYD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인데 BYD는 전기차를 동급의 내연차 가격까지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실험 단계인 자율주행을 저가 차량까지 디폴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분이면 충전하는 획기적인 충전 시스템을 내놓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BYD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기차 업체가 됐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 돌파는 인해전술처럼 공급되는 양질의 연구 인력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화웨이, BYD는 각각 10만 명이 넘는 연구 인력을 보유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룹의 10배에 가까운 규모인데 네이처의 논문을 제출한 세계 10대 대학에도 중국은 2016년에 1개만 들어갔었는데 2024년도 작년에는 8개가 들어가면서 미국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력이 996,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일간 치열하게 일합니다. 한국이 주당 52시간 근무제라는 덫에 걸려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딥시크 같은 세계적인 혁신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죠. 샤오미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신장섭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논하는 것은 한가하고 철진한 논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뚫고 우뚝 섰다는 것이죠. 중국은 약진을 계속하고 오히려 미국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팀 쿡이나 일론 머스크 등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서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첨단 기술 발전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돈 앞에 상전 없다는 옛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서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와 기업은 전략을 세울 때 두 개의 대국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대국은 계속 길항작용을 하면서 크고 작은 소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대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국으로부터 종종 상충되는 요구를 받는 와중에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어떻게 이뤄낼지를 유연하면서도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진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면서 경제 성장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다산앤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